대학 자체가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종 네네. 목표인데 대학은 그거를 좀 더 쉽게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모든 입시 제도가 한국에서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대학을 잘 가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단 말이죠. 네네.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되죠. 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사실 뒤로 갈수록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학부모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학교 아이들 너무 잡으세요. 어디 보내려고 영재고 과학고 보내려고.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영재고 과학고 안 가도 차라리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요즘 과학고가 전국에 20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과학고들은 진학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아요. 차라리 그 아이가 일반고 갔다면 더 잘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뭐 좋을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에 잘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취직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잘 진입을 하려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자기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나만의 장기, 나만의 특기를 기를 수 있는 기간으로 대학 재학 기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성에 맞는 과를 가야 4년 동안 질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졸업할 때는 성장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고등학생이 사실 저도 대학 갈 때 그랬지만 자기가 적성이 뭔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좀 네네. 발견을 해야 됩니까? 고3 때 적성을 발견한다. 이건 사실 좀 시간이 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좀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일단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내가 뭐가 좋고 뭐가 싫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체험 활동을? 일단 예를 들면요. 피아니스트 이민찬 씨가 피아노를 치지 않았더라면 그쪽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 수가 그렇죠. 없죠. 알 수 없었죠. 예. 그러니까 뭐든 괜찮습니다. 좀 관심 있거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걸 다 시켜보는 게 너무 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돈이 많이 들죠. 다 시키면. 근데 학교에서 하는 활동을 잘 보시면 되는 거죠. 학교에도 미술 있고요. 음악 있고요. 다 있으니까 체험 활동이나 프로젝트, 미술 시간 이런 거에 어느 정도 기본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엄마 나 미술 시간이 너무 좋아. 나 한번 더 배워볼래. 이럴 때는 이제 외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그때는 또 더 깊이 갈지 여기서 멈출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이들의 이 학창 시절 얘기를 엄마들이 많이 들어야겠네요. 아빠들이. 그래야 그렇죠. 알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애가 엄마 나 이거 해봤는데 재미없네.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그렇죠, 또 그렇죠. 갔느냐. 예. 이렇게 끈기 없는 거 막 이렇게.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봤더니 재미없다. 이거는 이쪽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실 좋은 정보를 주는 건데 엄마 아빠는 자꾸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뒤로 가서 더더욱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도전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더 안 좋은 일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상담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담임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학부모도 많은 얘기를 나눠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객관화시켜서 아이들을 좀 더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요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타인에 의한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방법으로는 적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등 고학년 이상부터는 1회 이상의 적성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적성 검사를 받으면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애의 그 취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적성이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찍듯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에 너무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걸 다 탐색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적성 검사가 범위를 굉장히 좁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링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성 검사에 나오는 그 분야를 먼저 탐색해봐라.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적성 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학창 시절에 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조 대표님이 항상 융합적인 인재가 돼야 된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어떤 트렌드가 요새 대학교 학과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요. 올해 국민대학교에 새로 생긴 과 이름이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인 거예요. 경영학과긴 한데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그래서 인문사회, 자연 상관없이 다 골고루 학생부 종합, 교과, 뭐 수능으로도 다 뽑는 그런 학과들 이런 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IT의 일반화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이제 이 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본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IT를 전공한 애들한테는 너 전공자라고 그래도 IT는 요즘 다 하는 거 아니야? 넌 플러스 알파 없어? 이걸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문사회 전공한 애들은 야 아무리 인문사회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요즘 IT 시대인데 기본은 알아야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융합형 인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 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적인 관점에서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칸막이가 심해지죠. 네. 부서 간의 칸막이가 심해지다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생기냐면 개발 주기가 길어집니다. 왜 부서 간에 소통하다가 다 시간 버리기 때문에. 그럼 개발 주기가 길어지면 현대사회에서는 바로 경쟁사에 뒤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이렇게 약간 걸치면서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게 되는 거죠. 양쪽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융합형 인재는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업들은 요즘 그런 융합형 인재한테 3배, 4배 돈을 줘도 제발 그런 애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애들이 우리 회사의 개발 주기를 단축시키고 이 시장에서부터 살아남고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와 그 애플이 1년마다 신제품을 저렇게 내는 것은 내부는 아마 정교화된 상태가 아닐 겁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LG전자 같이 큰데도 이제 모바일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노키아는 예진역에 나가버렸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즘 잘 나가는 융합형 인재 풀스택 엔지니어 같은 그런 직업이 있죠. 풀스택 엔지니어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애가 우리 PC로 보는 앱도 개발할 수 있는 앱과 웹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고객단을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프론트엔드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백단의 데이터까지도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요즘 굉장히 몸값이 높고요. 또 비슷한 또 맥락으로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는 게 요즘 IT 쪽에서는 또 핫합니다. 그건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데브옵스는요, 이게 신조어예요. 데브옵스가 영문과 나온 사람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네. 개발한다의 디벨롭먼트와 운영한다의 오퍼레이션을 합쳐서 데브옵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운영자인데 개발 능력을 갖고 있거나 개발자인데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 있으면 이게 개발 이슈가 되는지 운영 이슈가 되는지 빨리빨리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저희가 늘 강조하는데요. 융합형 인재가 지금 사회의 대세이기 때문에 제발 공부를 편협하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애가 막 수학 좀 잘하면 얘 영재고야 과학고야 하면서 그냥 수학만 드립다 시키는데 그 애가 잘하는 수학과 과학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빛나게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목 간의 편견 없이 중학교 때까지는 골고루 좀 신경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새로 생겨나는 융합적인 그런 대학 학과는 처음에 딱 왔을 때 반응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너무 이 트렌드에 맞다. 그래서 대거 지원을 하는 상황. 네네. 또 하나는 좀 위험하다. 뭔지 모르겠다. 지원을 안 하는 상황. 달릴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는 보통은 기존 거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대학이라는 곳이 절대 혁신을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사회 변화를 선도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대학은 사회가 변하고 나서 사회가 너네는 왜 그런 인재를 길러내지 않느냐 하면 그때 변화는 대학은 사회 변화의 후행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은 사회가 완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후행지표인 대학에서 지금 신설학과가 생겼다는 것은 제일 트렌디한 그런 과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올드한 그런 계속 있는 과보다는 도전해보는 것은 손해볼 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학과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요.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직접 들어가니까 예전 엄마 아빠들은 대체 과가 뭔지 모를 것 같아서 네. 제발 홈페이지를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학과에 커리큘럼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 과에서는 1학년 때 뭘 배우고 2학년 때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이런 과구나 이걸 짐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로 생긴 과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고려하시는 것 나쁜 방법은 아니다. 얼마 전에 하신 강연에서 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좀 하셨던데요. 인생에서 뭐 안 중요한 시기는 없겠지만 그때는 이제 진로 관점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은 중학교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그렇죠. 대부분이 일반고를 가기 때문에 중요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죠.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대부분이 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날 때 고교 학점제를 위한 선택 과목을 고르라는 가정통신문이 대부분 오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자기가 고른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데 그걸 보통 1학년 1학기 끝날 때 많이 합니다. 그럼 사실 그때가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 세대는 문과 이과 정도만 결정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수시가 명문대에서는 아직도 잘 살아있는 거고, 그 학종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평가를 하는데 우리 과에 관련된 과목을 적극 선택하고 얼마나 성취를 했는가 이걸 보겠다라고 대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과를 고1 때 결정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앞으로 살아가는 자신만의 사회에서의 무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원천, 이걸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좀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말고 이미 대학에 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공이 뭐 사학이라든지 뭐 문학, 취업이 안 된다고 많이 이제 호소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융합형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뭐 그냥 코딩을 그냥 배우면 되는 건지, 개발자 학원에 등록하면 되는 건지, 어떤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인문사회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걸 공부해서 뭘 할 건데 이것까지 같이 설계를 해주고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난 역사가 재밌어. 그래서 역사를 배워서 역사 선생님이 될 거야. 석박사까지 해서 역사학자가 될래. 이런 친구들은 역사과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상당수의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역사과를 가더니 갑자기 삼성전자 취직하겠다는 거죠. 그럼 회사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안 맞잖아요. 이 역량 구조가.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역사는 죄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좀 자기만의 어떤 인문사회적인 특화를 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게 외국어죠. 인문사회니까 이공계 애들보다는 외국어를 좀 월등하게 잘한다든가 자기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공계 아이들이 못하는 인문사회만의 장기고, 또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거나 아니면 테크 기업이나 이런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역량을 전환을 조금 해야죠. 첨가를 더 해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 IT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아예 인문사회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삼성 같은 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인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직접 키워서 필요한 인력들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즘은 또 정부에서도 거의 뭐 무료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런 노동부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많고, 또 우리 대학생들은요 그 학교 안에마다 뭐 취업처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보면 이 포스터도 잔뜩 붙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기회를 찾으시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예 사설 학원 이런 데 가서 한 6개월 정도 아주 열심히 또 공부하면 기본적인 그런 코딩은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들어갈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우더라도 가서 실무를 좀 하게 되면, 이쪽 세계는 요즘 몇 년마다 다 이직하고 그러는 게 아주 일반화됐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실제로 배우고 넥스트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들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혹시 보신다면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나중에는 좀 불편함이 좀 덜 할 수 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질문지에 들어있지 않아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시면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문이과 비율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걱정이 좀 되는 게 서울과 지방 격차가 지금 심하다고 우리 사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더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 강남에 있는 숙명여고가 대표적인 여고인데 숙명여고만 하더라도 현재 이과반이 10반이고 문과반이 4반인 거죠. 트렌디하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 여고를 갔더니 문과반이 5반에 이과반이 2반인 거죠. 이게 굳이 꼭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게요. 지금 이 상태면 대학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10년 뒤에 사회 진출할 때는 아무래도 강남의 이 트렌디하게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진출이 더 잘 될 거고 지방은 더 어려워질 거고 이런 상황이 지금 걱정이 돼서 좀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꾸 우리 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적극 아이들의 진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문이과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듣는 분들이 문이과 체계가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미 이제 깨진 거죠. 그렇죠. 이과를 늘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IT와 과학기술은 요즘 아이들한테는 바닥에 깔고 가야 되는 기초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뜻인 거지. 이과를 계속 문과보다 훨씬 더 늘려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